이태준의 아담의 후예는 딸을 기다리며 북한 원산항에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으며 근근히 생활하는 안영감의 이야기입니다. 멀리 돈을 벌러 나간 딸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요. 소설의 제목이 왜 아담의 후예인지는 이야기 후반부 과수원 사과나무를 주목해 주세요. 먼저 이태준 작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며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의 호는 상호, 190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909년 부친이 사망했고요. 1912년 모친 사망으로 친척집에서 성장했습니다. 1921년 휘문고등 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동맹 휴교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퇴학하였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하면서 쓴 오목여로 1925년 등단했고요. 도쿄 조치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1927년 귀국하였습니다. 개벽사,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기자,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을 지냈고 이화여자 전문학교, 경성보육학교 등에서 장문을 가르쳤습니다. 1933년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이상 등과 구인회 활동을 하였고 1939년 문장지를 주재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 동맹에서 활동하다가 1946년 월북하였습니다.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고요. 구인의 활동과 사상성을 이유로 숙청되었습니다. 소설가, 수필가, 문장가로서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태준의 아담의 후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예 이태준. 지금은 원산서 성진으로 찻길이 들어 닿았으니까 배편에 내왕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전 우리가 알기로도 차가 겨우 영흥까지밖에 못 통할 때에는 그 이북 사람들은 모두 수로로 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청진서 오는 사람이면 입신환 같은 직행선을 탔고 그 이남에서 오는 사람이면 온성환이니 진주환이니 하는 굽도리들을 탔었다. 그래서 원산의 그 넓은 광거리를 쓸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손님들은 모두가 배를 타러 가거나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었었다. 배는 무시로 들어왔다. 저녁에도 뚜, 새벽에도 뚜 소리가 났다. 그러면 객주집 인객꾼들은 물론 친지를 맞으러 갈 사람들도 저녁을 먹다 말고 단잠을 자다 말고 허둥지둥 부두로 다름질치는 것이었다. 뚜 소리가 날 때마다 안 영감도 그 숨찬 턱을 덜컥거리며 부두로 다름질치곤 했다. 어떤 때는 북어 낯가리 밑에서나 배회사 창고 기슭에서 자다 말고 어떤 때는 쓰레기통에서 무얼 주워 먹다 말고 그렇게 다름질 쳐서 가면 흔히 배는 아직 닷도 내리기 전이었다. 배가 부두에 매이면 또 큰 배가 되어 부두에 들어오지 못하고 손님을 받아 싣고 나오면 제가끔 앞으로 나서려는 인객꾼들 등살에 안영감은 늘 뒤로 밀리었다. 뒤에서 남의 등 너머로도 상륙하는 사람이 여자인 때는 흐린 눈을 돋우는 듯 더 자주 껌뻑거리며 고개가 더 돌아가지 않는 데까지 눈을 주어 살펴보는 것이었다. 맨 나중 사람까지 다 내리어 인객꾼들이 다시 지내놓은 손님들을 쫓아갈 때면 안영감도 설렁설렁, 남보기에는 설렁설렁이지만 자기는 숨이 가쁘도록 뛰어 손님들을 쫓아갔다. 배에서 먹다 남은 실과나
과자 부스러기를 들고 가는 손님이 있으면 그 옆을 따라가며 그거 나를 주어 하는 것이다. 무슨게요? 그거 나를 주어. 어째서요? 네, 먹겠으리. 많은 것이 아니면 흔히는 거추장스러워서도 잘 주고 갔다. 그것을 받아 우물거리며 어시장 앞을 지나노라면 창고 앞에 늘어앉은 떡장사, 우동장사, 돼지고기 장사들의 할멈들이 어느 것이고 하나는 을의 안녕감을 아는 체하였다. 이번 배에도 딸이 앙이 왔소? 안녕감은 울듯한 낯으로 도리질을 하였다. 저놈의 영감, 백고동 소리만 나면 눈이 뻘게 달아오지만 딸이 와야지. 이 요즘 자식들이 더구나 딸 자식이 무슨 애비 생각을 하겠게. 그렇지 않고 우리도 장사를 하오만 술장사를 한다는 년이 제 좋으면 고만이지 무슨 애비 생각을 하겠소. 이것은 안 영감을 지내놓고 장사 할멈끼리 주고받는 말이었다. 안 영감은 성이 안가는 아니었다. 어느 떡장사 마누라가 한 번은 쉰떡을 그에게 먹이면서 그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안변서 왔다고 해서 안변 영감이라 한 것이 귀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라 되는 대로 안영감이라 불려진 것이었다. 안영감은 동전이 2푼만 모이어도 그 장사 할멈들에게 들고 와서 몇 번씩 되풀이하는 이야기거니와 본래 자기는 그리 적빈하지는 않아 글자도 배워서 이름자는 적는 터이며 의식도 3배 중이에 조밥이나마 굶고 헐벗지는 않고 살았노라 하였다. 단지 남과 같이 아들 자식을 두지 못해서 딸 하나 있는 것을 대릴 사회를 들였더니 그것도 자기 팔자 소관인지 딸이 사내를 따르지 않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달아난 지 며칠 뒤에 청진 쪽으로 가서 술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버님을 모시러 나오겠다는 편지가 한 번 있기는 했으나 그 후 3, 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고 의탁할 곳은 없어 떠날 때에는 걸어서라도 딸을 찾아 청진까지 가보려던 것이었노라 한다. 그러나 원산까지 와서는 벌써 2여름이 되는 동안 그저 떠나보는 날이 없이 혹시 딸이 이 배에나 저 배에나 돌아오진 않을까 하고 망망한 바다의 뱃소리만 기다리고 사는 것이라 한다. 사는 것이라야 남보기엔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도 자기 마음엔 그렇지는 않은 듯 누가 자기의 목숨을 멸시하면 그것처럼 분한 건 없어 하였다. 어떤 때 장사 마누라들이 먹을 것을 주워놓고 저희끼리 동정하는 말로 불쌍한 늙은이랑이 혹은 늙어서 고생하긴 젊어서 죽느니만 못하다니 하고 짓거리면 안 영감은 화가 버럭 치밀어 가만히 놓을 그릇도 댕그렁 소리가 나게 내어 던지었다. 그러면 마누라 들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앙이 저놈이 첨지 뉘게다 고르네요. 동전 한 푼에 5전짜리 한 그릇 먹이거든 고마운 줄 모르고서리. 안영감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들이내뺀다. 그러다가도 배가 고파 어찌할 수 없을 땐 어느 재수댁들이나 찾아오듯 다시 그 할멈들의 함지 앞으로 어슬렁 나타났고 또 할멈들도 저놈의 첨지, 공을 모르는 첨지, 빌어먹어 싼 첨지 하고 욕을 퍼붓다가도 마수거리만 아니면 우동 그릇, 인절미 게를 김칫국 해서 먹이곤 했다.
그 중에서도 떡장사 할멈은 몇 해 전에 소장사를 나가 죽은 자기 영감 생각을 하고 늘 고맙게 굴었고, 또 도야지 고기 장사 할멈은 아들에게서 온 편지 피봉을 내어 보이고 안 영감이 자기 아들의 이름과 사는 데를 알아맞히니까 그를 아는 사람이라 하여 가끔 도야지족과 순대 점으로 우대하였다. 안영감은 비나 몹시 쏟아지어 이 장사 할멈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날이면 그날이 그야말로 사는가 싶지 못한 쓸쓸한 날이었다. 빗물 뛰는 창고 처마 밑에 홀로 쭈그리고 앉아 운무 속에 아득한 바다만 내어다볼 때는 종일 눈물이 멎지 않았다. 더구나 저녁 때 두부 장사들이 삐삐 하고 지나가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면 몸부림을 치고 싶게 의탁할 곳이 없는 것이 서러웠다. 그러나 그런 날이라도 미리 주워두었던 담배 깐부기만 넉넉하면 한결 그것이 벗이 되었다. 날이 들면 안영감은 청천백일을 자기 혼자 보는 듯 싶었다. 불이 나게 관다리 위로 올라가서 대여섯 객주집 부엌만 거쳐 나오면 하루쯤 굶었던 배는 이내 숨이 가뿐히 많지 불러 올랐다. 배만 불러오르면 기선 소리가 날 때까지는 딸의 생각도 그리 아쉬운 것은 아니었다. 어떤 때는 혹시 네 집 부엌에서 고기 국물이나 얻어 마시고 나서면서는 흐릿하게나마 딸에게 얹혀 살면 이런 부잣집처럼 고깃국이야 먹여줄라고 하는 생각, 무딸애기 먹던 턱찌꺼기나마 남의 집 음식이니까 맛이 있지 하는 생각이 좀처럼 그를 비관하게는 하지 않았다. 또 원산은 자기 고향 안변 따위에 대면 비길 수 없이 넓고 장한 곳이었다. 밤낮 돌아다니어도 구경거리가 끊이지 않았다. 무슨 광고가 돌면 그것도 다리가 아프도록 쫓아다녀 보고, 싸움이 나면 싸움 구경, 불이 나면 불 구경, 누가 오래 있다고 찾을 사람도 없고 내 집이나 내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니 불이 난들 싸움이 난들 무서울 것이 없이 그저 구경거리였다. 이런 구경이 없을 땐 정거장으로 가서 담배 깐부기를 주워 모으는 맛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해변으로 나가 남들이 고기 잡는 것, 개 잡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한가한 소일거리였다. 어떤 때는 철로길로도 5리씩, 10리씩 가곤 하였다. 그것은 차에게 내어버린 차 주전자나 사이다병, 삐루병 같은 것을 줍는 재미였다. 사이다병이나 삐루병은 엿장사가 받았고, 찻주전자 같은 것은 모양만 예쁘면 간장 주전자로 쓰느라고 장사 할멈들이 받아 주었다. 안 영감은 자기가 주운 것을 모조리 내어놓지는 않았다. 그 중에 제일 예쁘게 생긴 찻주전자 하나와 사기 뚜껑이 달린 정정병 하나는 늘 꽁무니에 차고 다니었다. 장사 할멈들이 그건 뭘 하려고? 하고 물으면 씩 웃으며 딸 줄라고 하였다. 안 영감은 구경 중에 말광대 구경과 낚시질 구경을 제일 즐기었다. 말광대가 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동안 밥만 얻어먹으면 밤낮을 그 앞에 가서 살았다. 곡조를 알 리 없건만, 또 무엇에서 나는 소린지 알 리 없건만 처량한 듯한 그 음악이 듣기 좋고, 밖에 섰는 사람들을 홀리느라고 이따금 한 번씩 휘장을 열어 보일 때 순간순간이나마 공구경을 하는 재미가 좋았다. 그러다가 말광대가 훌쩍 떠나가면 안영감은 눈물이 날 듯 자기도 그들과 한패로 다니다가 저만 떨어진 것처럼 섭섭하기 한이 없었다. 그러나 말광대는 어쩌다 한때 있는 것,
낚시질은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든지 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낚시질이나 나오는 것처럼 여러 집 상에서 긁어모은 고추장을 그 딸 준다는 차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흰 밥과 팥 밥덩이를 한 대 신문지에 싸 끼고 해변으로 어슬렁거리고 나왔다. 낚시질 꾼들은 내지 사람이 많았다. 왜 그런지 내지 사람 곁에 앉아 구경하기에는 마음이 턱 놓이지가 않아 조선 사람 곁으로 간다. 조선 사람은 어른이 적고 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짐작이 서툴러 낚시를 적당한 기회에 채이지 못하기 때문에 빈 낚시가 자주 나왔다. 보다가 딱 하면 안영감은 자기 자식이나 나무라듯 소리를 질렀다. 어째 저런 때 채지 않느냐? 채, 이 고기가 너를 잡겠다. 이런 소리가 두어 번 거퍼지면 아이들은 안영감을 흘겨보았다. 나중에 안영감이 일어서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른 데로 낚시터를 옮기었다. 안영감은 남이 헛낚시를 채일 때마다 낚시질을 자기가 한 번 해 봤으면 싶었다. 자기가 하면 한 번도 헛낚시가 없이 번번이 고기가 나올 것 같았다. 그래, 이 크지 않은 욕망을 이루어 보려던 것이 그만 어떤 내지 사람 가게 앞에서 낚싯대 도적으로 붙들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안영감이 뺨깨나 조이 맞을 것을 면하느라고 원산서 자선가로 유명한 비서양 부인의 눈이 이내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따라서 화전 위복이라 할까, 안영감은 비 부인의 계획 중인 장례 양로원에 수용될 사람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었다. 비 부인집 과수원 옆에 임시로 지어놓은 단간 함석집 안에는 안영감보다 먼저 들어있는 두 늙은이가 있었다. 하나는 안영감보다 7년이나 위인 해수병쟁이여 하나는 나인 50밖에 안 되었어도 청맹관이었다. 안영감은 처음 비 부인을 따라 나설 때에는 이제야 팔자를 고치나 보다 했으나 이 두 동료를 발견할 때 이내 정이 떨어졌다. 더구나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날 것, 방과 뜰을 차례로 소지할 것, 이를 닦을 것, 옷에 이를 잡을 것, 비부인을 따라 예배당에 갔다 오는 외에는 일체 외출을 못할 것, 담배와 술을 먹지 못할 것, 실과나무와 꽃나무에 손을 대지 못할 것, 동포간에 서로 동정하고 더욱 눈먼 사람은 도와만 줄 것, 틈틈이 성경책을 볼 것 등 정신이 얼떨떨하리만치 기억해야 될 일이 많았다. 안 영감은 이내 이 규칙을 범하였다. 낮에는 청맹관이 영감과 반찬 그릇을 손으로 더듬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싸웠고, 밤에는 해수병쟁이 영감더러 밤새도록 기침을 당나귀처럼 하니 이 옆에서 언제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느냐? 고 목침을 던지며 싸웠다. 게다가 어디서 주웠는지 담배에 깐부기를 피다 2번이나 들키었다. 그래서 안영감은 자주 비부인에게 불려가 문책을 당하였다. 하루는 비부인이 같은 서양 부인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무하라고 한참 저희끼리 짓거리더니 나중에 조선말로 이 부인은 상해에서 오셨는데 당신들 위해 돈 50원을 주셨어.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였다. 안영감은 솔선하여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껐덕껐덕하여 치야하는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그날 종일, 그 이튿날 종일 비부인이 그 돈 50원을 가지고 나와 자기네 3사람에게 나눠주려니 하고 기다렸다. 나중에는 기다리다 못해 비부인 집 하인에게 물어봤더니 하인은 무릎을 치며 웃었다. 당신 돈 가지면 무얼 하겠소?
산 사람이 돈을 쓸데없으려고. 글쎄, 이 안에서 어디다 돈을 쓰어? 안영감은 한참 만에 대답이라기보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앙인 게 앙이라 이 안에서 죽은 목숨이지. 죽는 날이나 기다리고 있는 게지. 이날부터 안영감은 더욱 바깥이 그리워졌다. 단념하려던 딸의 생각도 불이 일듯 몸을 달게 하였다. 정의 칠 그동안에 딸이 배에서 내렸는지 네 아나? 하고 비부인에게 와 있는 것이 생각할수록 후회되었다. 더구나 조석으로 차 넘는 밥상을 마주 앉을 때마다 밥값이나 내고 먹는 것처럼 찔게 투정이 나서 자기도 이래 가지고는 못 견디겠다는 각오를 했다. 남의 신세로 얻어먹고 살 바엔 마음대로 이런 것 저런 것 골고루나 얻어먹어 봐야지. 또 사람이란 게 문견이 넓어야 쓰는 것인데 이 속에서야 무얼 보고 들을 수가 있나 원. 하고 다시금 한탄하였다. 그 중에도 담배 피우고 싶은 것을 참을 때에는 흰 머리털이 한 오리씩 이마주름이 한 금씩 느는 것처럼 속이 조이었다. 그러나 어서 바깥 세상에 나가 그 어떤 객주집에 가면 흔히 얻어먹어 보던 대합 넣고 끓인 미역국과 그 어시장 앞에 늘어앉은 사람 좋은 할멈들에게 가서 인절미에 우동에 순대점을 얻어먹기만 하면 여기와 늙은 것쯤은 곧 회복될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비부인 집에 온 지 이럭저럭 달포가 지나 어느덧 가을 기운이 소슬한 달밤이었다. 안영감은 자리에 누웠다가 문득 바람결에 흘러오는 무슨 음악 소리에 귀를 목침해서 들었다. 귀를 밝히니 옆에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에 목침을 집어내던지고 밖으로 나왔다. 나와 보니 불 밝은 거리에서 멀리 흘러오는 처량한 듯한 그 음악 소리는 언젠가 한때 귀에 배었던 말광대 노는 소리가 틀리지 않았다. 안영감은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 하였다. 저기를 못 가나? 치, 나갔다 다시 앙이 오면 그망이지. 누구를 어쩔 테야? 안영감은 한참 서서 망설이다가 우수수 하는 바람 소리에 사과나무 켠을 돌아다 보았다. 사과 생각이 났다. 사과를 따지 마라. 떨어진 것도 손에 대지 마라. 채. 안 영감은 누구와 싸울 듯이 바쁜 걸음으로 사과나무 밑으로 갔다. 그리고 달빛에 주먹 같은 것이 주렁주렁 늘어진 것을 더듬더듬 만져보고 굵은 놈으로만 먹히는 대로 땄다. 한참 만에 목을 길게 빼고 꺼르륵 하고 트림을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오니 방 위 사람들은 여전히 코만 골았다. 아직 초저녁이라 해수병쟁이 늙은이도 조용히 첫잠을 자고 있었다. 안영감은 발소리를 조심하여 그래도 제 물건이랍시고 실ong 위에 간직하였던 그 사기 뚜껑 달린 정종병과 찻주전자를 내려 허리띠에 찼다. 그리고 방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잠든 두 늙은이를 내려다볼 때 안영감은 평소엔 밉기만 하던 그들에게 새삼스럽게 엷지 않은 정분을 느끼는 듯 섭섭하여 얼른 문고리가 잡히지 않았다. 저것들이 송장이 아니고 무수갠고? 이렇게 속으로 측은해하며 그들을 위해 가장 큰 선심이나 쓰는 듯이 문 밖에 나서는 길로 다시 사과밭으로 가서 굵은 것만 연나무 날 따다 그들의 방문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문틈으로 엿본 후 표현이 걸음을 옮기었다. 초가을이라 하여도 밤 옷깃을 치는 바람이
더구나 늙은 품에는 얼음쪽같이 찬 것이었으나 안영감은 흘러오는 곡마단 음악 소리에 신이 나는 듯 낫지 않은 비부인 집 담장을 힘들이지 않고 뛰어 넘었다. 이태준 단편선 1939년 12월